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지속적인 투심 위축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증시는 전일 상승으로 쭉 마무리가 됐는데 왜 우리 시장만 이런 건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제약주들이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방송 보시면서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거 누르셔서 간편하게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은 말 그대로 지금 긴장, 위축 상태인데요. 하지만 계속적인 조정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 혼자서는 하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수고를 오늘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홈스쿨링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는 0.03% 하락하면서 2372.40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0.01%의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715.1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자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까지 있으신 분이고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수익률 저희가 어제도 리뷰 3가지나 도와드렸는데요. 이번 주 수익률 최근 수익률 탑7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 화장품 제조가 3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에너토크가 33%, 한국 종합기술이 26%, 코스메카 코리아 23%, 나머지 종목들도 열심히 달려가 주고 있는데요. 저희 공략일자 보면 가장 최근의 종목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안정적인 30% 이상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곳, 저희 주토피아만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저희 시크릿 종목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관심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휴림로봇이 460%, 한신기계가 186%, 일성건설도 122% 등 100% 넘는 종목들의 수익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곳 역시 주토피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송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도 저희가 따로 챙겨드리고요. 또 홍전 전문가님의 교육과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되는 히든 종목까지 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방송만 보지 마시고 꼭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홍주원 전문가의 집에서 배우는 홈스쿨링 이번 주 주제는요. 고배당 관련주입니다. 매주 한 가지 테마에 대해서 새롭게 열심히 파고들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고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죠. 종목 상승률이 시원치 않은 요즘입니다. 배당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수혜도 받을 수 있으면서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챙겨갈 수 있는 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후 홈스쿨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자료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주식 기초자료 16강인데요. 가치평가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내드리죠. 18강입니다. 18강 어제에 이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이 자료까지 챙겨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 역시 챙겨가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이 방법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간편한 방법 이용하셔서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며칠 계속해서 시장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빨리 좀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어서 시원하게 올라가주면 좋겠죠? 오늘도 이런 전략들 세워주실 분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시장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우리 주토피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참 우리 마음도 답답하기도 하고 도대체 올라가는 건 맞을까? 상승이 나오는 건 맞을까? 라는 또 두려움이 한 발자국 우리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다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주토피아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식의 유토피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도 알찬 전략들 그리고 유익한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장중에도 전략 챙겨드리고 또 관심 종목까지 보내드리니까 노란톡 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정보들 많이 얻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점검부터 바로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양시장이 약보합 마감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혼조세를 좀 보이더라고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오늘 아무래도 뭐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CPI 지수 이제 발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슈퍼이크라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 예,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오늘 뭐 시장이 심심했다 뿐이지 뭐 엄청 뭐 빠졌다 요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그 마이너스 0.03%대 그러니까 굉장히 약보합이죠. 네, 그리고 코스닥도 약보합권 0.01%대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은 2,372포인트대 그러니까 2,37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15포인트대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뭐 더 빠지려고 하기보다는 이 자리를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눈치 보기 장세, 관망세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시장이 재미없고 심심할지언정 여기에서 막 실망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망보다는 그래도 이런 뭐 슈퍼이크라에서 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고 FOMC도 앞두고 있고 오늘 또 저녁 10시 반이죠. 이제 곧 있으면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네네. 이런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요 정도면은 잘 버텼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오늘 결정이 될 거예요. 맞아요. 예, CPI 지수가 이제 오늘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될 건데 다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PPI 지수가 먼저 선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PPI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네. 왜냐면은 요번 PPI 지수는 다음 분기에 그렇죠, CPI 그렇죠. 지수로 네, 네. 반영이 되고요. 지금 이제 CPI 지수는 저번 분기에 이제 CPI 지수, 그렇죠. PPI 지수가 반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PPI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CPI도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네. 우선은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CPI 지수 자체는 너무 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네.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많이 빠졌었고 두 번째로는 금리 때문에 금리 빠졌죠. 인상 네, 이 두 때문에. 개가 네. 이제 시장을 많이 뺐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PPI 지수가 발표가 나와서 너무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 그러면 예전 같은 분위기였으면은 당일 시장이 3% 4%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버티고 나름대로 지금 선방하고 있죠. 그 어. 이야기는 즉슨 뭐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물가와 이러한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좀 뭐 빠진다거나 이런 영향을 받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괴롭힘을 받아왔고 1년 동안 빠진 이유의 원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재료 소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악재가 뭡니까? 나쁜 재료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재료 또한 지금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번 주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금리 인상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요.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지표를 받아들여서 지금 당장 팍팍팍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올 때부터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쭉 이렇게 빠졌던 맞아요. 사실 이유도 그거 다 반영했다고 선반영했다고 한 지가 언젠데. 그렇죠. 지금 네. 제가 올해 빠진 거를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올해가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만 완벽한 이만큼 빠진. 우하향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요. 여기 고점 대비해가지고 여기 저점까지 대략적으로 28%.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진짜 많이 빠진 거고요. 이 정도면은 시청자분들도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금리 인상, 뭐 저기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물가, 다 적용이 됐겠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계속 풀어드리고 있지만 지금 1년 내내 그리고 또 더 오래 가보자면요. 지난해 이제 9월부터가 여기 역배열이 시작됐던 시점이에요. 여기부터가.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고점을 찍고 이때부터 추세가 하락으로 변곡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역배열 구간에 접어드는 게 보이시죠? 네. 그죠? 역배열 구간에 접어든 이후로요. 단 한 번도 21선이 120을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21선이 어때요? 120에서 돌파를 했죠. 어제 이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게 좀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단계다. 저는 이제 내년에 이 코스피 지수의 전망을 최소 2,700포인트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많이 버티셨고 오래 버티셨으니까 사실 1년은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맞아요. 1년 물릴 수 있어요. 1년 물리면은 잘한 거예요. 2년 물릴 수도 있고 3년 물릴 수도 있는데 네. 다행히 지금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놨고 2,700포인트 정도 이상까지만 좀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네. 100%는 회복을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 뭐 종목이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은 회복을 해줄 겁니다.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이제 뭐 낙담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물타기 좀 하셔도 되고 네네. 혹은 신규 종목으로 요번에 좀 기사회생을 하셔도 되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경기와 그리고 부동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부동산은 한번 침체가 오면은 이거는 그냥 필연적으로 장기 침체예요. 잘은 모르지만 네. 10년 단위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예. 장기 침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침체가 시작됐으면은 최소 5년, 길게는 10년까지는 침체기가 쭉 이어진다 보면 되는데 그 주식은 좀 다르죠. 예. 주식은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침체다, 경기 둔하다 해도 한 1년간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회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주식의 특징이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죠. 장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은 사이클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월봉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월봉을 보면요, 자,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의 월봉이에요.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작년에 진짜 많이 올라왔네. 네, 월봉을 보시면 여러분 네. 뭐가 느껴져? 이렇다 저렇다 해도 IMF도 겪고 금융위기도 네. 겪고 이렇다 저렇다 해도 어때요? 계속 우상향이긴 하네요. 우상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주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사이클이 빠르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주식의 본질을 좀 이해하시고 네. 지금 괴롭고 그리고 지금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답답하고 저도 짜증 나는데 네.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 한마음 한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뭐 금리 인상이다,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부분에 되게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월봉 보셨죠? 시장은 조용히 상승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조정도 언젠간 다시 극복이 되는 사이클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토피아에서 여러분들의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들어보세요. 저희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도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기만 하셔서 간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략은 물론이고요.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니까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언제 뭘 사야 될지까지 여러분들 그냥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시장 질문을 좀 여러 개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특별한 점이 보였던 게 제약주들이 갑자기 오늘 무슨 상한가 가고 엄청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요? 뭐 별일 없어요. 그래요? 네. 왜 조용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오지? 원래 제약이 그래요. 네. 근데 한동안 제약주들이 되게 네.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가 네네. 오랫동안 쉰 지 됐잖아. 얼마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네네.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뭐 딱히 이유는 없고 이것도 사이클인가 그냥? 그 머크사라고 있어요. 네, 제약사 네. 중에 큰 회사가 있는데 네. 올해 올해 한 해 동안 뭐 20% 40% 정도 올랐다. 그래서 뭐 이게 제약주들한테 조금 뭐 이슈가 된 건데 크게 이유 없어요. 네. 뭐 그런 걸 뭐 알겠습니다.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제약주는 시장이 안 좋을 때면 이렇게 한 번씩 튑니다. 네, 그럼 그냥- 제약주에 대한 그냥 전략을 그 제약주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 그냥 제약주를 이제라도 지금 네. 뭐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매도 전략으로 이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매도 전략이 필요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은 그렇게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제약은 그렇게 상담을 하는 섹터가 아니에요. 네, 제약은 섹터가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네. 2차 전지가 좋네요. 오늘 2차 전지가 주도를 했어요. 라고 하면 2차 전지가 다 움직이죠, 거의.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제약주는 제약 섹터가 좋네요. 제약 섹터가 오늘 시장을 주도했어요는 없어요. 네. 예를 들자면은 오늘 당뇨병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어요. 네. 오늘 예를 들자면은 오늘 뭐 탈모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어요. 네. 오늘은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뉘죠. 카테고리가 나뉘죠. 네. 근데 제약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섹터 자체가 강할 수가 없다. 각각의 재료가 다르고 네. 각각의 그 뭐 갖고 있는 모멘텀이 달라요. 그래서 음. 제약은 무조건 개별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가지로 묶을 수가 없는 한 가지로 묶을 수가 없어. 아. 개별로 움직인다 보면 네, 되고 네. 그나마 이제 의기투합할 때는 코로나 같은 어떠한 그런 관련주들이 팍 나왔을 맞아요. 때 이때는 좀 의기투합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제약주는요. 뭐 앞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제약주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네. 돼요. 제가 최근에 당뇨병 관련주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에서 이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이런 이슈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가 당뇨병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네. 예, 제약은 제약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아, 없다. 예, 네. 그걸 좀 인지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저는 이렇게 또 잔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러면서 우리가 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홍전 전문가님이 뭐 매번 쓴소리도 해주시는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욱더 유익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제 덕분에 알게 되셨죠?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가르침을 또 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뜹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CPI 지수가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 이후에 있을 전략들도 챙겨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오늘 홈스쿨링 해주시는 동안에 그게 발표가 될 거라서 저희가 그 내용은 노란톡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노란톡을 얼른 들어오셔서 또 내일부터 이번 달 전략, 연말 전략까지 다 챙겨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 저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알려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홈스쿨링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홈스쿨링에서 분석해드리는 테마와 종목이 상당한 수익률을 거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배당주, 고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어떤 테마나 섹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배당주, 고배당을 얻는 방법 궁금하시죠? 저희가 잠시 후에 홈스쿨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주식에 정말 또 재미있는 코너죠.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코너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저 홍주원이 해드리고 있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오늘 홈스쿨링은 그동안에는 조금 뭐 테마나 뭐 이런 뭐 산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드렸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조금 식상해서 제가 다른 거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식상하지 않은 걸로. 네. 어떤 걸 가지고 나와봤을까요? 바로 우리 연말을 따끈하게 보내게 해줄 수 있는 이 배당주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때요? 좀 솔깃하시나요? 네. 아, 그렇죠. 우리 또 앵커님도 솔깃하신 것 같은데 이 배당주 매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홈스쿨링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산업이 떠오르세요? 배당주는 금융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 하나 보고 갈 건데 어떤 종목을 볼 거냐? 바로 BNK 금융지주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1년도 1월부터요. 2021년 12월까지 만약에 보유를 했다고 한다면은 무려 수익률이 48%에 달합니다. 안정적으로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 아래 뭐라고 돼 있어요? 배당 수익률까지 받게 되면은 6.8%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44% 정도가 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배당주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같이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금융주 하나 넣어두면은 참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가 금융주에 막 담을 수가 없어요. 왜? 배당주는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요. 배당주를 공략하는 팁이죠. 네, 꿀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서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그 배당과 주가 수익률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챙겨갈 수 있는 따끈따끈한 또 배당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심 후보를 총 3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1번, 2번, 3번 종목이에요. 아쉽게도 이 종목들은요, 종목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을 알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이 차트만 보시면 돼요. 차트만. 1번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자, 1번 차트.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12월 초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뭐 상한가 그냥 가버리고 막 이랬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 좀 이례적인 거래량이 갑자기 좀 올라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하필 저가에 아주 바닥 라인에서 지금 재료가 동반되고 있네요. 심지어는 배당주예요. 배당까지 줍니다. 1번 종목 싸게 사서 높게 팔고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1번 종목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하셔서 1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자, 그럼 바로 2번 종목을 살펴볼게요. 2번 종목은요. 1번 종목이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2번 종목은요. 최근 3개월 동안 아주 탄탄한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횡보를 조금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쭉 이렇게 횡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제가 많이 강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횡보가 길어지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변곡점이 나온다 그랬어요. 변곡점. 예.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변곡점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 종목 2번 종목 같은 경우는 변곡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중기 이평을 뚫고 가려고 겹쳐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정별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너무 또 뒤늦게 매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 종목은 찐바닥이다. 진짜 찐바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 종목보다 더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이 종목도 배당주라는 거죠. 이 배당주 궁금하신가요? 그럼 2번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아래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2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3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종목 있잖아요. 참 이 종목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배당도 주는데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 저는 진짜 탐이 나는 종목입니다. 너무 사심이 들어갔나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쁜데. 다 이뻐. 다 이쁜데 차트만 놓고 보면은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이 3번이 가장 이뻐요. 이쁜 친구입니다. 근데 모르죠, 여러분. 그거는 순전히 뭐만 봤을 때? 차트만 봤을 때. 내용을 또 살펴보면 다를 수 있어요. 왜? 각각 모멘텀이 다르고 각각 재료가 다르고 그리고 배당률도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차트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1번, 2번, 3번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트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이 카메라 어플로 찍고 들어오셔서 투표를 해주세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투표를 얻은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완벽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도록 바로 입장을 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이 되면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1, 2, 3번 차트로 각각의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하시면서 이미 힌트를 좀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차트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또 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종목을 노란톡방 안에서 투표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많이 득표한 그 차트의 종목을 종목명과 전략까지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 투표 받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남겨주세요. 한 번 더 차트 확인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점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되게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슈팅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첫 번째 차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차트 보면 변곡점
고점에 있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이 완전한 바닥 상태인데 정배열이 나타났을 때 진입하면 늦기 때문에 우리 선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세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계단식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차트인데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배당을 확실하게 받아갈 수 있는 고 배당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얼른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고요. 그거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지금 노란톡방에는 3번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있으신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종목은 어떤 게 될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투표 진행되는 동안 강의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배당주란 무엇일까요? 배당주. 이 배당주란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 중에 그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기업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익이 좀 생겼네? 근데 이익이 너무 좀 마음에 들도록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으니까 일부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주식으로,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차다다 이렇게 돈을 주는 거죠. 우리 같이 이게 이만큼 이익 났으니까 배당 한번 받아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배당을. 그래서 이걸 보통 배당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또 이제 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전 종목이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배당주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시장이 어때요, 여러분? 빠지기만 주구장창 빠지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변동성은 변동성대로 심해지고 막 참 답답합니다, 그죠? 이럴 때 이러한 상에서 이러한 장에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배당금으로 이제 투자금을 좀 회복을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오르면은 거기에 대한 매매 차익까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시장에서 보통 배당주를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죠? 다만 그냥 배당주라고 해서 배당 준다고 해서 막 투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골라내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 배당주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죠. 단점도 있겠죠. 장단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배당주의 장점. 배당주의 장점은 뭐니 해도 뭐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간별 지속적으로 배당을 준다. 한마디로 마치 뭔가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선물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는데 나 피치모터에 물려 있었는데 뭐야 갑자기 돈을 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네, 장점이죠. 지속적으로 배당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당을 준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보면은 어떨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배당을 준다라는 거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또 장점이 있겠죠. 자, 재무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장점입니다. 돈 못 버는데 배당 줘요? 안 주잖아요. 그죠? 돈을 잘 벌어야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적자 버는데 배당을 줘요? 같이 죽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배당을 준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예요? 그래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도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회사는 그래도 돈을 벌고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재무적으로 어떨까요? 안정적이다. 당연히 배당주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재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요. 주가 흐름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기술적으로 분석까지 하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 어느 정도 예측 범위 내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당주가 뭐 변동성이 막 뭐 어디 잡주처럼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그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도 변동성도 적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오고 PER이 어떻고 가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여라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한들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배당금으로 이 하락 부분을 좀 위로받고 어느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분적으로요. 그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 자, 요런 거예요. 예. 이게 단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시청자분들. 예, 여기 이거 정정 좀 할게요. 예, 정정. 단점입니다. 예, 단점. 자, 그럼 배당주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배당 지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배당 같은 경우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6%가 나왔어요. 내년에 6%가 똑같이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엔 또 2%가 나올 수도 있고 3%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좀 된다라는 거예요. 고배당이라고 해서 그 고배당을 꾸준히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주 대비해서 시세 차익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주나 성장주 이런 거에 비해서 걔들 움직이면 어때요, 여러분? 막 진짜 어디 뭐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파이팅 있게 움직이잖아요. 팍팍 움직입니다, 막. 그죠? 그런데 이 배당주들은요, 아무래도 재무가 안정적이고 그런 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세 차익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또 두 번째 단점이고요. 그 다음 단점을 좀 볼까요? 기업의 성장성이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장성이 느릴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 배당을 이미 주고 있을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예요? 성장을 할 만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을 할 만큼 해서 거기서 정말 크게 빵빵빵 성장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비약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러한 또 이제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소액 투자의 경우에는 큰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당주를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100만 원어치. 그래서 내가 배당을 7% 받았어요. 얼마예요, 앵커님? 7만 원이요. 7만 원이죠. 네, 저 맨날 그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잘 아시네요? 시드가 많지가 않으니까 뭐 아. 배당주라고 해서 배당을 받아도 네, 뭐한 4만 재미없더라고요. 원, 3만 원 뭐 네, 이렇게. 네. 잘 그래서 공감을 하셨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을 못 느끼시죠. 네. 그래도 뭐 교통비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냥 네. 치킨 먹는 정도죠. 치킨값 네, 정도 나오죠. 네. 그죠? 그래서 이 소액 투자자한테는 이 배당주가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많아요.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은행 가면은 예적금이 여러분 최근 몇 달 사이에 45조가 늘었대요. 예, 2009년도 9월 이후로 최고로 많이 지금 예적금이 모이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은행에서 이자 준다고 하니까. 예, 예적금 넣으면 이자 준다고 하잖아요. 뭐 5천만 원 한도, 1억 한도 내에서 뭐 그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넣어 놓으면은 5.5% 줄게요. 6% 줄게요.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은행에서 막 5.5%, 6%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은행들의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 또 막상 가면은 온전한 6%가 아니에요. 또 구간별로 여기서 여기까지 6%고 6개월까지 6%고 6개월 이후부터는 또 4%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거기에서 또 비과세가 아니라 또 세금을 떼니까 세금 떼고 2차 저차 하면은 따지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3% 후반대. 예. 그러니까 물론 괜찮지. 물론 괜찮죠. 3% 후반대면 나쁜 게 아니야.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5천만 원 한도, 1억 한도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이 있는 사람도 10억을 다 넣어서 막 그 6%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넣어가지고 이제 3점 몇 프로 세금 떼고 뭐 이것저것 떼고 해가지고 3점 몇 프로 받는 거예요. 그죠? 이런 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배당주는 고액 투자자한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지금 뭐 부동산을 매각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금이 한 2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20억을 은행에 넣어놓을까요? 아니면은 뭘 할까요? 저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배당주에 넣어라. 그렇죠.
네. 예, 배당주에 넣어라. 한도가 없다 일단. 네. 사는 만큼 들어온다. 아, 그죠? 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배당 막 8점 몇 프로까지 줘요. 그러니까요. 9%도 주고 막 이래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은행주보다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은행주를 사는 게 맞는 거죠. 은행주를 그쵸. 사는 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럼 일단 20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얘기를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 네. 그렇게 한다면 네. 근데 그런 있어요. 뭐냐면은 TMI이긴 한데요.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시드 몇십억 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현금 많으신 분들 정말 맞아, 많습니다. 맞아. 예. 네. 이건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예. 자, 그러면은 배당에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배당에는요,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일은 무엇일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기업에서 배당을 시행할 때 배당을 받는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자, 2022년도 4분기 배당 기준일이 여기 예를 들자면은 30일이에요. 그러면은 27일 날 매수를 해서 28일 날 배당락이 걸려야지 결제일에 29일에 떨어져서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는 시간이 30일. 그러니까 총 2거래일이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4분기 배당을 이제 주려고 합니다. 그 주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자,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은 27일 날, 예를 들어서 결제일이 29일이면은 최소 2거래일 전에 27일이죠. 27일에는 매수를 끝내놔야지. 끝내놓고 29일까지 들고 있어야지 그 다음 날인 30일 날 회사의 주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배당 기준일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결산 기준일 혹은 중간 배당 실시 여부에 따라서 날짜는 상이합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매년 말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슈 보셨을 거예요. 11월 이때쯤에 이제 배당 그 기준일이 되니까 빨리 배당주들 사라,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게 배당 기준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당 기준일을 지켜내셔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고배당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립니다. 자, 고배당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요, 가장 많이 배당을 주는 종목이 바로 효성 TNC라는 종목이에요. 효성 TNC. 예. 몇 프로 줄까요, 여러분? 13.76%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죠? 네. 예. 근데 여러분, 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13.76%를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30% 마이너스 나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현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금융지주 있어요. 우선주예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12.95%입니다. 금융주.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NH투자증권 우선주예요. 여기도 금융주네요. 그죠? 이 친구는 얼마 줄까요? 11.7% 줘요. 11.7%.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배당에만 집중하고 계실 건데, 그러면 안 돼요. 많이 준다고 덜컥 사면 안 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차트 확인해, 차트. 예. 자, 그리고 동양생명. 그렇죠. 이 보험주들도 사실은 고배당 많이 주고 있죠. 동양생명 몇 프로 줄까요? 11.03%. 와, 많이 줍니다. 많이 줘요. 저도 넣고 싶다. 예. 자, 그리고 삼성증권이 10.89%. 그리고 금호석유 우선주가 10.74%.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또 한정적이에요. 많이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호가가 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시장에 많이 알려졌죠. 자, 10.73%. 와, 많이 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DB금융투자. 다 여러분 보이시죠? 거의 대부분 금융주예요. 거의 대부분. 자, DB금융투자 10.72%, 대신증권 우선주 10.7%, 동부건설. 이야,
유일하게 지금 여기에서 건설주 하나 지금 유일하게 건설주 올랐어요. 10.61%. 와, 저는 동부건설이 땡긴다. 야, 동부건설. 힌트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배당주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데 과연 다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고배당주 공략법이 있습니다. 자, 배당이 좀 높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제가 뭐 확인하라 했어요? 적정 주가인지 여부를 꼭 확인할 거. 차트를 봐야 된다는. 너무 고점이거나 너무 비싸면 사면 안 된다라는 거.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줘도. 배당 10 몇 프로 받으려고 40% 물릴라요? 여러분? 그럼 안 되잖아. 네. 자, 2번입니다. 실적이 악화될 경우 배당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실적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은 배당 13%라고 적어놨는데 갑자기 실적이 악화돼가지고 에이씨 나 배당 안 줄래. 그럼 뭐예요? 배당 락. 네, 안 줄래 그냥. 이래버리면 어떻게? 낙동강 오리알 되죠. 그죠? 자, 세 번째, 종목이 가진 재료가 다양한 종목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모멘텀이 동반이 돼야 된다. 배당주도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장이 원하는 산업, 테마, 섹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흐름이 잘 따라가고 있는 트렌드인 산업인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없죠, 지금. 그죠? 트렌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거 체크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공략법입니다. 자세한 공략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은 전략이죠. 배당만 많이 준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략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까 후보 1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거죠. 이거 전략 잡아드리려고. 이 1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건물 및 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야, 건설주인데 배당을 준대요.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기가 막힌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1번. 아까 3번이라고 40 넣어서 제가 얘기했더니 3번 다 찍으셨어요. 여러분, 속 보이는 거 하지 마시고. 어때요? 또 이게 건설이라 그러니까 또 마음이 확 바뀌시죠? 바뀌셔도 됩니다. 1번이라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셔서 1번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1번. 카메라 어플 켜시고 요 QR코드 찍고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와서 이 배당도 주는 건설주. 지금 최근에 건설주 어때요, 여러분? 네옴시티다, 우크라 재건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한번 공략해보면 좋겠죠. 두 번째 관심 후보. 국내 상위 부동산 신탁회사예요. 아파트 개발 중심 토지 신탁 사업과 비토지 신탁 사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랑 아주 잘 맞아떨어지죠. 정책주네. 배당주 이꼬르 정책주입니다. 아, 이 종목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2번이라고 해주세요. 어때요? 또 2번이 땡기세요? 원래 사람 마음은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꾸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2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3번 후보.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해외에서요 IT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업체예요. 프랑스의 펠럿 그리고 중국의 DJL과 총판 계약을 맺고 드론. 여러분 최근에 UAM 뜨고 있잖아요. 드론을 유통하는 유통. 그럼 최근에 또 UAM 드론 택시다 보다 난리 났잖아요. 재료 어때요? 좋죠? 재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종목 드론 관련주. 네, 3번입니다. 어때요? 또 3번이 땡기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죠? 걱정 마세요.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3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 바꾸셔도 돼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배당주.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세 종목은 전부 다 뭐예요? 고배당주라는 거예요. 배당을 잘 주면서도 재료도 좋고 차트도 바닥이고 싸게 사야 되고 모든 게 완벽한 종목들이네요. 그죠? 공략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겠죠. 어디서요? 노란톡 메신저 안에서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놓치면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노란톡 메신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배당주에 대해서 이렇게 알찬 강의는 또 홈스쿨링에서밖에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시는 그 번호도 계속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바뀌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몇 초 남지 않았거든요. 기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배당이 10.61%의 건설업이고 두 번째 종목은 배당 수익률 6.94%의 부동산 신탁회사 그리고 세 번째는 드론 사업을 영위하는 9.64%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 2, 3번 중에 노란톡방 남겨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기회 여러분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토피아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요. 홍주원 전문가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